이번에는 횡보광철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안 가실 것 같은데 저도 이 횡보광철근의 명칭에서는 늘 헷갈려요. 예. 예, 이제 과거 건축과 토목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자 쓰기던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표현들도 있고, 영어식 표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별로 약간씩의 또 표현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부를 제가 좀 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건 아니었고 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부분도 조금 있더라고요. 네, 이번 기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횡보광철근 또는 이제 횡철근은 트랜스버스 레인포스먼트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버스가 의미하는 거는 롱디튜디널의 직각이다, 이런 그 롱디튜디널의 어떤 경사진 방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길이 방향 철근의 둘레에 있는 것들을 횡보광철근, 횡철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할은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VC, VS 할 때 VS를 담당하는 전단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죠. 횡구속과 주철근, 압축을 받는 주철근의 좌굴 방지, 이 역할이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컨파인먼트라고 하죠. 컨파인먼트.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횡구속이라는 거는 신부 콘크리트, 그러니까 코어 콘크리트를 횡구속한다는 뜻이죠. 예, 코어 콘크리트를 횡구속한다. 그 외에 횡방향 철근이 없으면, 횡보강 철근이 없으면 철근망을 만들 수가 없죠. 예, 길이 방향 철근망 가지고는 이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시공적 기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횡보광철근의 간격이든 아니면은 이제 형상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역할을 생각해야 돼요. 전단철근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이제 횡구속, 그다음에 주철근의 좌울 방지, 이런 거에 쓰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간격이나 지름이나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또 교사들의 특성인데,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제 애매하면 정의부터 찾자고 하죠. 정의부터 찾자. 근데 이제 이것도 기준을 약간씩은 좀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게 느꼈는데, 스트롭은 보의 주철근을 둘러싸고 이에 직각되게 또는 경사지게 배치한 복부 보강근으로서 전단력 및 비틀림 모멘트에 저항하는 철근이다를 이제 스트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에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띠철근, 타이로 영어로는 이제 있죠. 띠철근은 이제 기둥에서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하고 횡방향의 보강철근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다. 기둥에 쓰는 거를 이제 타이, 스트럽이라고, 띠철근이라고 하고, 보에 쓰는 거는 이제 스트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은 같은데 명칭이 이제 걔들도 그렇게, 영어도 그렇게 된 거죠. 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후프죠. 후프. 후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내진 횡보광철근을 이제 후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폐쇄 띠철근이어야 된다. 폐쇄형이어야 된다. 폐쇄형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띠철근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기둥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소성 힌지가 형성돼야 되는 보단부에도 후프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진 갈고리를 가져야 된다. 내진 갈고리를. 그런데 애매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마치 이거를 이제 조각조각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정해진 그 형상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후프는 내진용 횡보강철근이기 때문에 내진 갈고리를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타이, 연결철근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 많이 봤죠. 한쪽은 135도, 한쪽은 90도,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연결철근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기둥에서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에 소성 힌지가 형성되는 부분에 쓴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데에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살펴보는 김에 이제 영어로도 한번 살펴봤어요. 영어로 뭐 같은 건데, 스트롭은 전단 저항이나 토션에 저항한다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은 싱글렉. 그래서 이제 스트롭이 꼭 폐쇄형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싱글렉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크로스 타이까지 스트롭에 포함을 해서 하는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트롭은 extreme compression and tension surface에 최대한 밀어 넣어야 된다. 그게 이제 스트롭의 원래 기능은 이제 주로 보에서 쓰이기 때문에 보에서 전단 철근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45도, 우리 기준에서는 45도를 이제 가정해서 VC, 물론 이제 곧 바뀌게 될 건데, 이렇게 해서 VS를 따지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애매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통하지 않는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VS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VS 계산할 때는 이제, D over S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 영역과 인장 영역의 최대한 바깥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트롭이라는 표현은 주로 빔이나 슬래브에 쓰이고, 타이나 훅은 컴프레션 멤버에 쓰인다 라고 하는데, 훅은 내진 개념이기 때문에 소성 힌지에 쓰이는, 소성 힌지에 형성되는 보단부에도 당연히 훅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타이도 살펴보면, 타이는 길이 방향 철근, 종방향 철근을 감싸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continuously one transverse bar.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좀 감겨져 있는 횡방향 철근, 그리고 형태는 뭐 원형, 사각형 또는 다각형으로 되어 있고, 오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후프는 continuous closed tie. 그리고 반드시 seismic 훅을 가져야 된다. 135도를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ACI 318 2호 개정된 부분에서 한번 이제 실험 결과 보여드렸듯이 135도 훅 내진 갈고리는 반복적인 힘을 받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타이는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continuous reinforcing 바다. 크로스 타이는 이제 continuous 해야 된다. 싱글 렉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ntinuous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끝에 seismic 훅을 한쪽 끝에는 꼭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종방향 철근을 감싸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철근에 뭐 이렇게 크로스 타이가 갈 때는 135도, 그 다음에 90도, 135도, 90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좌굴 길이가 최대 2S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롭 횡방향 철근, 횡보강 철근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스트롭부터 보면, 스트롭은 이제 보에서 쓰는 거고 전단에 주로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전단에 주로 기여를 한다. 그래서 보에서는 여러 횡보강 철근 역할 중 전단에 기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시 되고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그리고 소성 힌지가 생성되는 곳에서는 코어 콘크리트 횡구속과 주철근, 압축을 받는 주철근의 좌굴 방지 역할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철근 조립에도 쓸 수 있고요. 코드에 이제 우리 해설 그림에 보면 이 스트롭을 겹치미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다? 보통 모멘트 골조에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모멘트 골조에만. 그러니까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에서는 이렇게 겹침 이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내진 쪽에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진 쪽에서 중간 모멘트 골조 이상에서는 후프를 쓰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철근 상세 쪽에서는 없는데 ACL 318에서는 이제 명료하게 써서는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중간 모멘트 골조랑 특수 모멘트 골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배는 이제 결국 의미하는 것이 이제 B급 이음이 되겠죠. B급 이음. FI가 발현돼야 되기 때문에 B급 이음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실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일본의 백은 상세를 가지고 많이 참조를 하시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시방서의 철근 상세는 일본 자스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었는데 설계 기준하고 이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항상 문제였죠. 예. 일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가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기 이거는 이제 기초에 쓰이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진력의 저항을 설사하더라도 탄성 상태에 있는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성 거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겹침 이음을 하고, 또 표준 갈고리로 이렇게 하는 상세들을 갖고 있죠. 일본에서는 표준 갈고리를 가지고 이음을 뭔가 일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제 갈고리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일본, 유럽, 미국 요 세 나라가 갈고리 형상도 다르고 갈고리 정착 길이도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갈고리 정착 길이가 우리나라보다 길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고리를 이용해서 겹침 이음도 일부 허용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주철근에 갈고리를 둬서 이음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원하시는 게 프리캐스트 세그먼트의 조인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쭉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갈고리로 이제 철근을 이음하고 싶어 하시는 요구는 알고 있지만 실험을 해보면 그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굉장히 파기가 빨리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롭도 정착이 필요하다. 스트롭에 무슨 정착이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특히 이제 건축에서는 우리가 16mm를 넘어서는 거를 스트롭으로 안 쓰다 보니까 고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mm까지는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고 둘러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는 철근들은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기만 하면 얘들이 이제 어디선지 다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FI를 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mm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부재 중간에서 끝판까지 길이를 이렇게 확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상 되도록 해라. 이 길이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길이는 우리 갈고리 정착 길이 0.24 dB FY 오버 루트 FCK에서 여기서 이제 0.7을 곱한 거죠. 0.7은 측면과 후면 피복이 충분할 때 쓰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 갈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측면과 후면이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길이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스트롭을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굵은 스트롭을 쓰고 싶은데 볼을 납작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볼은 납작하게 만들고 놓고는 전단이 부족하니까 스트롭을 엄청 굵은 거를 쓰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가는 거 쓰고 부족하면 여기에 연결 철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은 횡보강 철근하고 그 중에서 스트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